익산은 두 개의 결이 다른 문화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같은 백제 문화권과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을 위한 계획도시 이리 문화권이 그것인데요. 1912년 이리역이 개통되면서 군산선, 호남선, 전라선이 통과하는 중심역이 됐고요.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호남의 관문 역할을 했던 이리역은 1977년 이리역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 이리역에서 익산역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철도 역사가 시작한 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호남선의 개통과 이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학교 전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문클래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호남선의 개통과 이리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모처럼 일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익산시를 예전에는 이리시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이름은 호남선의 개통에서 비롯됐는데 오늘은 그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맨 처음 그 1912년 호남선이 이제 구간별로 개통이 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리 군산 간의 지선도 개통됐고 또 그 뒤를 이어서 1914년에는 이리 전주 간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늘날의 그 익산역 주변은 교통의 중심지가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14년 일본 제국주의 일제가 주도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지난날 그 조선 태종 때부터 설치한 익산군을 중심으로 여산군, 함열군 그리고 용안군을 통합해서 익산군으로 먼저 이제 확대 개편을 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된 1947년 4월 이리읍이 이제 이리부로 승격되면서 익산군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익산군 이리읍이었다가 이제 이리시로 이제 분리되었고, 그리고 1949년 8월 15일에 이제 마침내 이리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후로 이리시와 익산군은 이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몇 차례 이제 개편과 조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95년 5월 10일에 도농 통합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통합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져서 지난날의 이름이었던 익산이라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이제 익산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찾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익산시가 됐구나. 그럼 이리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만든 호남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설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쯤 되니까. 잘 알다시피 그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군산과 목포에 살던 일본인들이 이제 호남선 철도가 건설을 이제 일제에 청원을 했어요. 그네들이 이제 군산과 목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육로상의 가장 저렴한 이제 철도 건설을 청원했죠. 잘 알다시피 우리 호남은 그 비옥한 평야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일찍이 그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일본인들이 먼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조선 정부는 조선 정부대로 호남선 그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껴서 느끼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네. 일본 측이 이를 방해했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호남선은 조선 정부가 아닌 예. 일본 그 제국주의 주도로 개통이 되었어요. 뭔가 우리 의지로 개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가슴 아픈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우리의 슬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잘 알아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을 겪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한번 그 과정을 교수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 호남선 철도 건립은 그 1894년에 그 프랑스의 휘브릴사라는 회사에서 예. 우리 정부에 조선 정부에다가 철도를 부설해도 되냐는 허가권을 요구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를 넘보던 일본 애들이 이제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네. 일본을 비롯해서 서구 열강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 이 철도 부설권 쟁탈전을 벌인 거죠. 그렇구나. 예.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1898년 6월 농상공부의 제1호 의정부 회의에서 호남선 그 철도 부설에 관한 안을 이제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해 같은 달 그러니까 1898년 6월 19일 네. 그 고종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그 외국의 그 주한 외국인 공사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강압적이고 고자세를 취했던 일본 통감부가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를 괴롭혔어요. 너네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해? 우리나라 땅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우리 가까운 일본이 도와줄 건데 왜 니네 맘대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 입찰할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나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자 이제 철도 부설권을 이제 일제가 독점을 했고, 그리고 그네들은 이 호남선 본선공사를 5개년 계획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1910년 1월에 대전에서 연산 공사 구간을 필두로 해서 저 복포까지 8개 구간으로 이제 쪼개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4년 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읍하고 전남 송정리간 이 공사를 끝냈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1914년 1월 11일에 대전 목포간 이제 호남선 공사가 완료된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 호남선은 그럼 언제 완공이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우선 그 1912년 3월 6일에 이리하고 강경 사이 구간의 호남선 그 구간 또 이리 군산 간의 군산선이 또 개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로 이리역이 그 갈대밭 속의 마을이었던 황무주 속에 불쑥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무가 개시되면서 이제 기차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남선이 이제 2년 뒤인 1914년 1월에 완공되고 바로 이제 이때부터 하루에 20번씩 열차가 이곳에서 발차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호남선이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남에 목포까지 이제 48개역. 그래서 이제 이 호남선이 이제 우리 역사에 많은 이름이 오르내려서 이제 노래도 1959년에 가수 안정혜 씨가 발표한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노래 있죠? 대전 브루스. 그다음에 우리 또 최근에 크게 20여 년 전에 크게 유행을 탔던 그 남행열차. 김수희 씨의.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뜨는 노래 있어요. 목포행 완행열차라고 장윤정 씨 노래까지. 그래서 이제 호남선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요사에도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브루스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큐.
대전에서 발차해서 전남 목포까지 운행하던 호남선 이야기를 하면서 대전 블루스 노래까지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이 군산선은 어떤 철도선을 말하는 걸까요? 군산선은 예. 지금의 익산역, 예. 당시는 이리역이겠죠. 예. 거기에서 이제 금강하고 군산까지 이르는 철도죠. 이건 이제 당시 군산에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관이 있듯이 예.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곡식이 이제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니까 일본인들이 그곳에 엄청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곡식을 빼나가기 위해서라도 익산과 군산 사이에 철도를 세워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철도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11년에 착공해서 예. 1912년 1년 사이에 이제 개통을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조선의 농산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예. 호남선 철도와 연결시키면 또 저 목포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산물을 착취해서 일본에 빼돌리는 흔적이 예. 지금도 군산의 아픈 역사의 산물 네. 세관이 남아 있죠. 군산선은 그렇게 만들어진 철도군요. 근데 군산선 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전북 경편 철도가 있어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철로 폭이 좁은 협계 열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1913년에서 14년까지 이제 만든 건데 네. 이제 이건 전주 유지들이 이제 뒤늦게 전주를 호남선하고 연결시키기를 원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쪽 전북 평야와 인근의 산업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길이죠. 네네. 아무튼 그리고 그 뒤에 이리와 전주 사이에 지금 이제 장항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네네. 표준계 철길이 이제 1914년 11월 10일에 열렸어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질문 하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전주 시내 한복판에 항주거리, 소주거리 있는 거 알아요? 소주거리요? 네, 항주 소주거리. 항주거리, 소주거리. 맥주거리도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그런 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객사 맞은편. 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홍살문에 청사초롱 달린 거리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폐교 상태에 남은 중국인 소학교도 거기 있고. 맞아요. 서문교의 뒤쪽 바로 그쪽이죠. 예. 바로 이제 그곳이 옛날에 호남선 철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데 전주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고. 오케이. 네. 근데 당시 이제 값싼 인건비로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몰려왔어요. 예.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이 살던 데가 이제 전주 차이나타운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중국인 소학교 네. 그 자리가 남아 있고 건물도 남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화교들이 운영하던 중화요리집이 서너 군데 남아 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저도 한 번씩 갑니다. 예. 저도 방송 중이라서 이름은 거명 못 하겠지만 네. 땡땡 반점. 네. 그렇죠? 네. 땡땡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곳에 살던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까오리라고 불렀어요. 까오리. 예, 우리식으로 읽으면 높을 꽃자에 힘력자. 근데 이제 본래 뜻은 일용직 노동자이자 일꾼, 인부라는 뜻에. 네. 그래서 서문교회 뒤쪽에 이네들이 몰려 살았죠. 그렇군요. 전주에 남은 그들의 자취 역시 호남선 건설과 관련이 깊네요. 교수님, 이런 과정을 거쳐 호남선이 들어서고 이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호남선이 이제 부설되고 예. 이리로 호남선이 지나가고 전라선이 연결되고 네. 이렇게 되자 이제 이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철도 관련 시설들이 네. 들어섰어요. 엄청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를 그렇죠. 기점으로 해서. 이리를 지나가는 선로를 손보는 보선. 그 선로를 손보는 걸 보선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사.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근무하는 그 영무원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던 그 호남선 1위 보선 사무소가 이제 호남선이 개통한 1912년부터 이제 개청을 했고, 예. 그리고 당시 그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이제 경부선은 대전에, 호남선은 1위에 이제 들어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관사촌, 어허. 그리고 그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이제 다니는 부설병원이 어허. 이제 들어섰어요. 그렇군요. 만경강 하구의 간척 사업 그리고 호남선의 개통이 이렇게 맞물렸으니까 당시 일본인들도 이리로 엄청나게 좀 밀려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철도가 이제 개통돼서 호남선이 완공되고 이리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리의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강화되자 이제 예. 이력을 중심으로 이제 상권이 크게 형성됐죠. 어허. 지금 모현동인가요? 거기가. 네네네네네. 하여튼 일본인들은 그 이력 그 모현동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이제 상가하고 주거지를 형성해서 예. 그네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리의 주도권을 이제 일본인들이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로를 새롭게 내고 네.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서 점점 옛날 10가구도 안 살던 갈대밭 속의 마을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예, 일본인을 위한 도시로 아하.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정말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박수 쳐줄 일인데 본인들의 어떤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분 상할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역사란 게 꼭 듣기 좋은 것만이 우리 역사가 아니죠. 네. 오히려 기분 나쁜 역사가 주는 교훈이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 그 흔히 쓰는 말에 그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절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호남선이 개통되고 이리에 이주하는 일본인 수가 엄청 증가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을 위한 일제히한 일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죠. 그래서 1906년에는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 시행돼 갖고 예. 일본인들이 토지 소유를 용이하게 해주고 또 철도 부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66가구에 불과했던 일본들이 예. 경제를 독점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2년 뒤에는 막 270가구, 몇 년 뒤에는 887가구 이렇게 인구가 엄청 이제 증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인들은 그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이리 번영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시가지도 지네 그 편의에 따라서 계획하고 도로도 내고 어허. 또 학교 조합도 만들고 예. 위생 경비기관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저 이리에 있지 않던 그 주변 예를 들자면은 금마나 네. 저 옥구 같은 데 있던 관공서들을 이전시키는 운동을 펴나가요. 이리를 키우려고. 어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익산군청, 경찰서, 우편소, 이런 것들이 오고 네. 곡물검사소, 토목출장소, 전북수리조합 등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아무튼 오늘날의 호남선은 어찌 보면 경부선에 비해서 네. 수용 용량, 수요, 역세권 뭐 이런 인구가 적은 게 사실이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그 남한의 2대 간선 철도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들었던 그 안정혜 씨의 대전 브루스, 김수희의 뭐 남행열차, 최근에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뭐 이런 노래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노래로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977년에 네. 11월 달인데 이리역에서 아주 큰 폭발 사고가 났어요. 이 얘기도 마저 해야 익산 얘기가 다 되겠죠.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방송국이 또 언론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이때가 이제 1977년 11월 9일이었어요. 예. 그 인천을 출발해서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 주식회사 한화죠. 아하. 한화가 지금도 여전히 실탄하고 폭약 같은 걸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네. 이 화약 수송 열차가 전날 10일 11시 밤 11시 31분에 네. 이리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다른 열차랑 중계해갖고 이제 광주로 출발하려고 해서 예. 그 이판 대기선 이제 그 다른 열차로 연결해서 네. 가려고 대기하는 선에 머물러 있어요. 네. 이때 이제 호성원 한화의 신무일 씨는 네. 원칙 하나를 무시했어요. 아. 뭐냐면 화약류 같은 폭발성 위험물은 네. 역내에 대기시키지 말고 아. 곧바로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있는데 그게 원칙이었구나. 예, 근데 이분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뭐 수송을 늦췄어요. 연결을 늦기는 이리역에다 항의를 제기하다가 예. 이제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화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그래서 그냥 열차를 세워놓고 이리역 앞에 식당 가서 저녁 겸 술을 한잔 했던 모양이에요. 어허. 그리고 나서 이제 열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어두우니까 아, 세상에. 설마. 그러니까요. 불을 붙였구나. 그렇죠. 아. 양초에 불을 붙였는데 예. 그것도 좋아요. 그걸 또 화약 상자에 세워놓고 아이고. 그냥 잠이 든 거죠. 네. 그랬더니 이게 꺼놓지 않은 촛불이 결국 화약 상자에 이제 불 붙어서 네. 대규모 폭발이 났어요. 화약 상자. 그 바람에 이제 이리는 아수라장이 됐는데 네. 저도 당시 그 흑백으로 된 텔레비전에서 맞아. 이 중계 화면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 1위는 뭐 완전히 뭐랄까요? 네. 진짜 무슨 폐허 같았죠. 전쟁터 같은 맞아요. 느낌이더라고. 저도 이제 관련 영상을 보니까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영상으로 가자지구 사진들 나오죠. 이스라엘하고 전쟁. 예. 꼭 그 장면이에요. 다 초토화된. 초토화된. 아이고 참. 아유. 한밤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고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그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사고가 났으니 피해가 엄청났어요. 네. 당시 그 전라북도 공식 집계로 보면은 인명 피해가 그 사망 59명, 아이고. 중상 185명, 경상 1,158명. 그래갖고 뭐 토탈 1,402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옥들은 이제 전파가 811도, 완전히 무너진 거. 반파, 네. 반쯤 무너진 거, 조금 무너진 소파 6천. 그래서 이제 뭐 도합 한 7,500여 동이 무너졌고, 와.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재산 피해 총액이 당시 돈으로 61억 원이었어요. 당시 돈으로 61억 원. 예. 와. 이재민 수도 1674세대에 세대니까 8,000명 가량이 됐다고 그래요. 아휴, 아니 세상에 얼마나 큰 폭발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인명 피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 만해요. 네. 폭발된 열차에는 22톤 분량 다이너마이트 상자가 914개, 5톤 분량의 초산 암모니아가 204개, 어이구. 2톤 분량의 초안 폭약 상자 100개, 세상에. 1톤 분량 뇌관 상자 36개. 그래갖고 전부 30톤 분량의 1250상자가 실렸는데, 아이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일시에 터져버리니까 이리역 그 역사 안에는 깊이가 무려 15m, 직경이 30m가 되는 큰 웅덩이가 패였다고 그래요. 네. 이때 이제 그 역군에 있던 나머지 객차나 화물열차, 기관차 뭐 30여 량이 다 망가졌겠죠 뭐. 다 망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그때 보면 철길이 엿가락처럼 막 구불구불 휘어져 있었어요. 그 폭발 열로 인해서. 와.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후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래 이 사고가 난 뒤에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됐고 예. 복구 활동이 시작돼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 이력 앞에 그 모현동이죠 거기도 네. 천막촌 세워서 이재민들이 거기서 기고했고 그러고도 이제 민심이 들끓었죠. 폭약이 예. 터졌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마 정책으로 11월 19일에 이제 새 1위 건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얼마쯤 보조할 테니까 국민들도 성금에 동참해라 하니까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그 IMF 때 뭐 네. 이런 때 보듯이 또 이때 평화의 때 네. 뭐 이때 보듯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착해요. 네. 그래갖고 너나 없이 그러니까. 손에서 금반지 빼고 저기 일바지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1,000원짜리 당시는 만 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었거든요. 맞아요. 꺼내가지고 이제 그 1위 건설 계획에 참여했어요. 예. 아무튼 그 우리 역사에서 정말 끔찍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호남성 개통과 일이라는 지명의 탄생 그리고 이리역 폭발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전주대 전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